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정갈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책걸상은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영방송이거든요. 네. 참 말해놓고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뭔 소린가 하겠네요. 네. 우리 그동안은 이제 민영방송이었는데 그치. 오늘만 이번 주만 그러니까요. 공영방송으로. 제가 이렇게 공영방송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 되게 뜻깊은 최초인가요? 날이네요. 그럼요, 최초죠.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라디오는 있었다. 라디오. KBS. 그러고 보니까 나는 공영방송에서 일하는 입장이네. 맞네요. 그럼 직장이 공영방송 직장이 하는. 공영방송이니까. 네. 새삼스럽지 않네요, 저는. 자, 이 방송 나가는 날이 10월 11일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10월 10일이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정신건강 주간 이래가지고 정신질환에 관한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도 없애고 홍보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의 일환으로 오늘 책걸상은 정신건강 주간 특집 방송이 마련됐습니다. 네, 책골상에 맥락 없이 자원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저희 청년의사하고 뭐 유튜브나 등등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오늘 책걸상도 같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으로도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네. 그 자문해주면 혹시 뭐 한 달에 한 1,500씩 주고 이런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뭘 자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네. 위상도 재정비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활동을 할지 등등을 지금 이제 모색하고 뭐 정리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회의를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요.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뭐 내부에서 내놓은 뭐 계획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본 다음에 지적질하는 이런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통 이제 칭찬을 하죠. 이재각 교수랑 저랑 같이 자문위원이에요. 아니 JYP님이 거기서 자문위원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JYP 같은 사람들은 거기 센터에 이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외부의 시선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이재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감염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번 좀 봐달라. 그리고 저는 기자의 시선으로 한번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섭외가 되었죠. 의사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게 좀 거시기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자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사실 뭐 가진 게 입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데서 잘 안 불러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센터장님이 약간 JYP를 싫어해? JYP를 싫어한다기보다는 YG를 좋아해요. 다행이네요. 네. 센터장님도 참 들을지 모르는데. 맞네. 들으시겠죠. 센터장님이 저를 좋아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집 방송이라서 특별히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옆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나 좀 기가 막힌 표정과 헛웃음을 계속 지으고 계십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방금 저희가 화제에 올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노인정신과 임선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임선진입니다. 네, 지금 서로 미루다가 차출되어가지고 나오신 거죠? 아닙니다. 설마 자진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센터장님이 듣는 데잖아요. 자원했다고 하세요. 자원하신 거구나. 네, 우리 자원한 걸로 하죠 그러면. 네. 그 정신건강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몇 명이나 일합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지금 현재는 한 20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명 중에서 책 제일 많이 읽으시는 교양 있는 선생님이라서 오늘 모셨습니다. 맞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선진 선생님, 센터장님도 듣고 계시는데 기약 나오신 거
그 책걸상 애청자들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중곡동에 국립정신병원이 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언젠가 이렇게 헐고 근사한 높은 빌딩을 지었는데 지은 다음에 이제 기관의 성격이 좀 바뀐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조금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 전에 이제 중곡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서울병원이라고 한 60년 정도 된 이제 공공병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름은 국립서울병원이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국립정신병원이라고 그냥 불렀던 맞습니다. 곳이죠. 네네네. 그리고 그 다른 데 있는 병원하고도 많이 헷갈리셨었고요. 네. 네, 저기 사립병원 저쪽에 다른 데 있는 병원이 있었는데요. 아, 굉장히 네. 많이 헷갈려 하셨었고, 근데 60년 정도 된 병원이었고,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병원인데요. 첫 번째 정신과 전문의들이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한 병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병원이 생긴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병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과의 그 역사를 네, 네. 만들어낸 곳이군요. 본산. 네, 본산이라고 할 수도 본거지? 있겠네요. 네네. 네, 본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신과 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신보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2016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자문을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지금 변화의 와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기존에는 우리나라의 국립 중앙 정신병원의 위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아니면 정신 질환자들을 뭐 국민의 정신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덧붙이면서 조직의 위상이라던가 혹은 조직의 방향을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토론도 진행되고 네. 뭐 외부의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문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이제 얹고 있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행정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진료도 하시면서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가? 그렇죠. 예, 저희가 네. 의료부가 있기 때문에, 네. 의료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병원과 다른 점은 정신과 분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노인정신과, 네. 뭐 기분장애 정신과, 뭐 조현병 스펙트럼과, 뭐 불안 스트레스과 등등등 해서 분과별로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예, 좀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 유행 국면에서도 네.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음압병동을 만든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제 왜 웃게 되냐면은 약간 그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 거죠. 아마 그 기억나시겠지만 청도 대남병원이라든가 등등의 이제 유행 초기에 그 정신과 병동이나 혹은 정신과 그 정신질환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이제 두 가지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와 관련된 진료도 해야 되지만은 또 기존에 본인들이 안고 있었던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폐쇄 시설에 수용되었을 정도니까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일반 정신과 병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받지 못하고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병원에서는 정신질환 때문에 그분들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고스란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하셨죠. 네, 네. 초반에는 이제 청도대남병원이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청도대남병원부터는 이제 그때는 저희가 파견을 아예 나갔었고요. 그쪽 네. 병원으로 예, 직원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저희 병원 안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음압병동이 이제 정신과 환자들만을 위한 음압병동을 이제 건축을 한 상태입니다. 예. 네. 설계 뭐 이런 걸 다 했죠. 네. 네. 그 오늘 이제 굉장히 전문가 모셨으니까 되게 이제 수준 높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댓글 하나만 읽어주시겠습니다.
두루두루두루미님이 남겨주신 댓글이 있는데요. 그거 좀 몇 줄 읽어주세요. 네. 아, 예. 두루두루두루미님. 네. 명절 연휴라고 토요일부터 고향에 와 있느라 분주해요. 제사도 차례도 없는데 삼시세끼 차려 먹고 치우고 일상이 바빴어요. 이번 책걸상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어요. 혼비님 나올 차례인데 나오셨을까? 썸네일을 보니 고독사 피하는 법이던데 책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잘 모셔놨다가 들을게요. 따끈하게 바로 듣는 책걸상도 매번 좋지만 숙성시켜 듣는 책걸상도 기대됩니다. 이번 편도 재밌겠죠? 보졸레 누보와 빈티지 와인의 다른 맛에 비유해 봅니다. 오, 네. 댓글도 잘 읽으신다. 너무 저보다 훨씬 잘 읽으세요. 목소리도 분위기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고정하시겠는데요. 이런. 아, 뮤지의 집님, 운동화끈 꽉 매고 상큼한 시그널 음악 들으며 밤 달리기 시작했는데 저의 감사 댓글을 소개하시며 세 분이 감동이라 하셔서 순간 심쿵해서 심장 부여잡았다죠. 혼비 작가님 항상 유쾌, 상쾌, 호쾌 하셔서 이분 너무 멋있다. 혼비님 주변의 공기마저 항상 상쾌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읽고 불쾌했다는 감정에 대해서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담담하게 설명하시는데 또 한 번 혼비님 매력에 빠졌습니다. 세 분의 솔직하고 서로 다른 색깔의 리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책걸상 최고의 매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고독사 피하는 법 편이 재밌게 들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바공님께서 우리 일종의 예능 방송이었군요. 오늘 세 분 케미 안 읽고 못 기다리겠네요. 구매하러 갑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채땡땡땡땡님께서도 세 분의 반전 포인트 궁금해 미친 1인. 그러니까 반전 포인트가 셋 다 다르다고 그때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궁금하셨었나 봐요. 그리고 초록지붕집 N님께서도 요즘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책걸상 들을 때 제일 크게 웃는 느낌입니다. 출근해서 일하다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에서 칸막이 안에서 혼자 밥 먹으며 혼자 빵 터져 크크거리며 밥 먹곤 합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 중에 우리가 제일 웃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참 듣는 분은 별로 없다는 네.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네. 방송 듣고 웃겨 하시는 분만 듣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저는 사실 초록지붕집 N님 그 닉네임 보고 빵 터졌어요. 왜요? 재밌지 않아요? 빨간 머리 N을 초록지붕집 N인데 저만 재밌나요? 빨간 머리 N을 어쨌든 바꾸신 거잖아요. 빨강을 초록으로 바꾸고 혹시 빨강 머리 N이 살던 집의 지붕이 초록색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네. 그린 게이블스 그리고 맞아요. 네. 빨강머리에는 원제가 그린 게이블스 N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알겠죠. 재밌죠. 그렇네. 우리 임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저는 이제 동화책 같은 거를 전혀 읽지 않고 자라난 그런 특이한 아이의 캐릭터를 갖고 있기 사실 근데 때문에 빨강머리에는 동화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그럼요. 청소년 소설? 아니 근데 빨강머리는 10권짜리잖아요. 네. 일단 두껍네. 그러니까 빨강머리 N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는 거 1권이에요. 빨강머리 N 어렸을 때 이야기고 그 10권을 보면 이제 빨강머리 N 할머니 때까지 그리고 손자들 손녀들 이야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캐나다판 토지 같은 작품이에요. 아 진짜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10권까지 다 읽었는데. 아니 캐나다판 토지 같은 거야 진짜. 뭐 전쟁에도 뭐? 나가고 만화나 토지라고? 토지라고요. 그 길버트랑 결혼한다. 길버트 맞죠? 맞아요. 길버트랑 결혼한 다음에 애들을 낳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참전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거의 캐나다판 토지인데. 빨강머리 N이 캐나다판 토지라는 저 YG의 발언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동의합니다. 네. 읽으셨네. 제대로. 오. 그렇죠.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이죠. 그 한 인간과 자손에 대한 그 뭔가 역사적인 흐름까지 다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애인이 나중에는 서희라니까요. 그래. 그래서 임선재 선생님 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오, 저 빠질까요? 네, 빨간 머리 애는 일종의 이제 검은 머리 토지 같은, 검은 머리 서희 같은
책이었다. 네. 네. 망고민고님의 댓글인데요. 오늘 방송 너무 웃겨요. 소설 설정을 듣는데 저 이 설정 어디서 그대로 들었거든요. 출간 당시 홍보를 봤었나 봐요. 보고 오 재밌어 보인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 이번 책은 안 읽을 수가 없는 방송이었어요. 네. 네. 진공상태님도요. 박평 얘기 들으면서 HB님 얘기 들으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들의 두 아재 JYP님, YG님과 오래오래 놀아주세요. 박평님 그리고 HB님 네 분 다 건강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공상태님은 항상 불안한가 봐요. 이게 혼비님이나 박평이 아재 둘 버릴까 봐서.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오늘 임선진 선생님을 뵈므로 해서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건 있네요. 네, 그 플라님께서 아 저분한테 떠넘기고 빠지려고. 네, 플라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플라님 JYP님 팬인 것 같아요. 저는 JYP님 픽은 다 좋습니다. 기본 정서가 따뜻함이라서요. 아, 너 왜 이렇게 이 문장이 웃기지? 잔혹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마음을 위로하는 독서가 필요해요. 뛰어난 문학성, 날카로운 문제의식, 성찰하는 독서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정한 JYP님 깨워서 책걸상 시작한 YG님의 탁월한 선택 칭찬합니다. 물론 YG님의 폭넓은 독서 세계가 저를 풍요롭게 하는 것도 완전히 인정하고요. 이건 뭐냐면 삐질까 봐서 한 문장 그냥 덧붙여 준 거야. 사실 이분한테 YG님은 옛다 그냥 너한테도 한 줄. JYP님을 소개해 준 걸로만 고맙긴 해. 너무 미안하니까. 아 따뜻하네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정신건강주간 특집 방송인데 사실 정신질환에 관한 책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지 그럼요. 않습니까? 진짜 많이 나오죠. 왜, 분야별로도 다 응. 나뉘어가지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책들이 다 잘 돼요. 아 이런 네. 책들이 네. 그러니까 일단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이제 그 글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는 호불호도 굉장히 갈리고 논란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간 그게 포문을 열어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온 책들 또 뭐 있었죠? 우리 뭐 젊은 ADHD의 슬픔도 있었고 그것도 네, 좀 그리고 봤죠.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조울의 건넜어. 사막을 건넜어. 네,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같은 책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거기에다가 그 몇몇 또 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전문서와 에세이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책들을 몇 권 펴내셨는데 그 책들이 또 되게 또 잘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전홍진 선생님이 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그것도 되게 많이 네, 들었죠. 맞아요. 근데 약간 그건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도 정신과 선생님들이 내는 책들은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예전에도 무슨 뭐 하지연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긴 있었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뭐랄까 더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책들을 내시면 그래서 출판사들에서도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정신과 전문 선생님들을 더 찾아가지고 비슷한 류의 책들을 더 많이 기획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 특이한 경향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들이 그쵸. 쓴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반응도 좋다는 네. 거.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책들이 환자들이 쓴 책이죠. 그러니까요. 예, 뭐 양극성 장애라든지 네. 아니면 ADHD, 그러니까 뭐 우울증 맞아요. 등등등. 그러니까 ADHD만 해도 대여섯 권, 7권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병원 나오는 드라마를 의사들이 잘 안 보고 기자 나오는 드라마는 기자들이 잘 안 네. 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 혹은 정신과 환자들이 쓴 책을 정신과 의사는 봅니까? 안 보는 걸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시라면 저는 잘 못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또 책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요. 네. 다른 책은 많이 봐도 굳이 뭐 그 자기 분야 책은 잘 안 보지 않을까 네. 싶기도 실제로 한데요.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네. 이제 방송하시느라고 책을 한 권 저희가 같이 다 읽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임선진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한다는 거 알고 그 책을 정할 때 굉장히 좀 고심을 했어요. 아, 네. 원래는
외국에서 나온 좀 많이 읽히는 책을 골라볼까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을 골라야 되나 아니면 환자가 쓴 책을 골라야 되나 혹은 환자 가족이 쓴 책을 골라야 하나 여러 가지 많죠.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소재도 뭐 우울증도 있고 뭐 양극성 장애도 있고 ADHD도 있고 조현병도 있고 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또 어떤 질환에 초점을 맞춰서 골라야 될까 막 설랑설레하다가 그냥 이렇게 뭔가 맥락 없이 네. 오늘 읽는 책으로 정해졌어요. 네. 이 책이 제일 그냥 무난한 것 같다. 아니에요. 제가 고민 되게 와- 고심 고민 많이 하고 고른 끝에 거야. 제안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민을 안 했다고 맥락 없이 선택됐다는 망발을 지금 어제 약간 울컥했어요. 아, 제가. 그런가요? 일일 일 망발입니까 지금?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 분야를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열심히 파고드는 분야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서 화제가 되는 책들을 그래도 좀 읽는 편인데,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한국 저자가 쓴, 그리고 어떤 정신병 관련한 책 중에서 이 책이 독보적으로 좋았어서 이 책을 꼭 하고 싶었고, 네. 그러니까 김혼비 픽입니다 사실 네. 오늘은.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좀 그 혼비님이 막 추천할 때도 좀 뜨뜻미지근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뜬뜬이지근해. 혼비님이 추천한 책 중에 딱 되게 읽기 힘든 책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도 읽었습니다만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충 어떤 책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책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는 그게 깨졌는데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그 본인이 그 양극성 장애를 안고 있는 환자잖아요. 환자가 책을 썼을 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걸리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에 대한 책이었다 그러면은 또 오케이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다 담고 있는 책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제목부터 일단 좀 얘기 좀 합시다. 네. 제목부터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리단 지음. 네. 네, 그런 책이고요. 자 일단 그 선생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총평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죠.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 당사자이신 분이 쓰셨다는 거가 굉장히 일단 흥미롭게 느껴졌었고요. 저희는 사실은 이런 증상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아니고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지금 이제 진료를 하는 입장이지만 당사자가 이런 증상들을 겪었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가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생생하게 잘 기술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진짜. 네. 네. 그 당사자들이 쓴 책들 보면 어떤 거는 너무 주관적인 네. 내용들만 있고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주는데 다른 환자들한테 네. 전문가가 볼 때는 약간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위험한, 좀 걱정이 오히려.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은 글쎄 저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고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네. 조금 한 것밖에 없지만 굉장히 정확한 맞아요. 정보를 정말 정신과 의사들이 시간만 많으면 환자를 붙잡고 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네. 잘 정리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좀 편견이 깨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그 자신이 앓고 있는 양극성 장애,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자체를 이제 객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일단 그 부분도 읽으면서 계속해서 돋보였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 당사자가 책을 썼을 때 이제 어떤 또 위험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 자체를 상대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질환이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질환 외적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신질환은 뭐 병리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섞여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중에서 특정한 경향만을 강조하면서 독자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의 저자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있고 가능하면은
환자들이나 혹은 환자들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그리고 검증된 정보들을 책에 담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분들이 추천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에 관련해서 그냥 처음 먼저 권할 만한 책이 딱 한 권이라면 이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역시 김원비구나 라는 생각도 했죠. 네. 그러니까 저 딱 읽었을 때 저희 같이 방송도 했었잖아요. 면역에 관하여 그 율라비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저자 중에 율라비스 같은 글을 쓰는 저자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학자적인 시선도 들어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객관적이고 저도 YG님처럼 항상 이제 요 분야의 책을 읽을 때 불안해하는 게 지난번 왜 죽은 자의 집 청소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칫하면 사연 위주의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 위주의 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일 수도 있고 또 이분이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겠어요. 뭐 자살 사고부터 시작해서 자해 그렇죠. 이야기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분명히 엄청나게 아시는 분이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절대 쓰지 않고 이제 본인의 어떤 자살했었던 경험에 대해서도 되게 필요할 때만 잠깐 쓰시지 굉장히 근데 이 균형점을 잡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잘 잡으셔서 저도 읽으면서 리단이라는 사람에게 정신병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나저나 혼비님은 네. 이 정신질환 관련 책을 네. 왜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평소에? 일단 제가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20대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는 이렇게 완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있다가 또 어떤 자극이 오거나 뭔가 이렇게 트라우마틱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또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잠잠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불면증이 되게 심해서 지금도 365일 중에 300일 정도는 약을 복용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쿠에타핀이라는 여기에도 잠깐 나오는 약물이지만 그러다 보니 좀 관심이 가는 것 같고 두 분은 아시겠지만 왜 제가 약간 큰 병을 앓은 적이 있잖아요. 중병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의 안쪽에서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들을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찾아보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정신질환 관련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네. 국내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뭐 전문의가 쓴 책, 환자가 쓴 책, 가족이 쓴 책,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런 책들 중에서 최소한 하여튼 한국인이 쓴 것 중엔 이게 제일 왔다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잘 골랐어요. 네, 그리고 그 기양 말이 나온 김에 이 저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작업을 통해서 접해 본 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파를 그렸는데 맞아요. 네. 2009년에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라고 하는 책의 사파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출판계에.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이 리단이라는 분의 존재도 알았었는데 당연히 그때는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지는 몰랐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고 나서 이분이 2015년 겨울부터 이 트위터라고 하는 SNS에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약 2,000명의 팔로워와 정보랑 경험을 이제 나누면서 수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분과 같은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면 진짜 자극적인 책을 한 권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갑니까? 네. 근데 그 유혹이 저자로서는 어마어마한 유혹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제 또 내가 2,000명의 사연을 맞아요.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명의 사연에는 뭐 자살, 뭐 자해, 뭐 조증, 우울증, 뭐 5만 가지 사례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는 얼마나 네. 그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는 자극적인 사례들도 그럼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이제 이력이 독특한 게 아까 이제 사파로 데뷔를 했다고 했으니까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렇게 부를 네. 수도 있을 것 같고 만화도 많이 그렸으니까 만화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SNS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정신질환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2016년부터는 자조 모임도 네. 주최를 하시고 또 2019년부터 1월부터 6월까지는 온라인 주간지 주간 리단이라는 것을 발행하기도 하셨다고 자, 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액티비스트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예. 그 자조 모임이 이제 정신과 분야에는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알코올 의존자들인데 네, 맞아요. 다른 질병들도 좀 있나요, 원래?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당사자들께서 자조 모임을 조금씩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계기가 소셜 미디어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모이기가 생각이 들어요. 쉬워졌으니까. 왜냐하면 깃발 들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모으기가 쉬워졌잖아요. 네, 네, 네. 그 자조 모임을 이렇게 하는 거 잘 모르는 사람이 언뜻 들으면 그렇게 아픈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뭔가 더 나빠지거나 이럴 우려는 없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문가가 볼 때는 자조 모임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은 뭐라고 봅니까? 자조 모임은 공감을 정말 잘 해줄 수 있는 상대방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가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의료진이 뭐 물론 이제 정신과 의사의 미덕은 공감 능력을 가진 것이다라고 하지만 직접 겪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감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조 모임에서는 그 힘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대형 병원, 좀 큰 병원 정신과 그 병동에서는 그 그룹 치료? 네. 라고 하는 그런 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치료자가 들어가 있고 환자들은 여러 명 있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치료자만 딱 빠지면 그게 자조 모임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음. 예.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든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먼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분이나 혹은 그 가족들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네.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동료 지원가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병을 지금도 뭐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병과 함께 인생을 살고 계시고, 그리고 먼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동료 지원가라고 네네. 이름을 네. 붙였군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병이랑 같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데 네. 어쨌든 본인이 좀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나보다 더 늦게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 네네. 그래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원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자원을 하신다고 다 자격이 주어지시는 거는 아닌데, 뭐, 현재 증상도 잘 조절되시고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의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격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의 저자인 리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책까지 내시는 거고. 네. 그 동료 지원가 지원가.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동료 지원가 활동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왜 약간 교통비 같은 것도 좀 드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니, 그걸 좀 드려야 더 열심히 그게 있으셔야죠. 할 건데. 네. 아니 그래서 기왕에 그 임선진 선생님께서 이 책도 읽으셨고 그러니까 리단 선생님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제가 좀 저렴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활용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거 숟가락을 좀 얹어봐라 이런 거죠 지금 이분한테. 하지만 리다님 문체에서는 활용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리다님이 이 책 쓰는 거 말고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디 활동을 하시거나 뭐 강연이나 이런 걸 하시나요? 네, 유튜브에도 이제 4번인가 출연하셔서 물론 제가 놓친 라이브 방송들도 있겠지만 있고 북토크 같은 걸로 이제 계속 소통을 그러면 하세요. 코로나 책이 나오고 나서 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외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코로나 좀 진정되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번 초청해가지고
정신과 전문의만 한 20명 다 앉혀놓고 당사자가 우리는 이런 네. 경험을 합니다. 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의미가 같아요. 있는 것 네, 같아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리단이라는 이 필명을 언제부터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미 자신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드러낸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 리단이라는 게 이제 리튬 말하는 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리튬의 상품명인 거죠. 근데 리단정이라는 이제 약이 있었죠. 네. 아, 그 리단이군요. 네, 네. 네, 네. 아, 그 연결을 못 시키셨군요. 아, 네, 연결을 전혀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말하자면은 두통으로 고통 받으시는 네. 환자분이 책을 써가지고 필명을 사리돈 뭐 이렇게 그쵸. 펜자 그쵸. 이렇게 쓰신 맞아요. 거랑 같은 제가 거죠. 만약에 뭘 썼다면 쿠에타핀이라고 쓰겠죠. 네. 자, 혹시 쿠에타핀? 그 불면증에 대한 기막힌 책이 나왔는데 필명이 쿠에타핀이라면 그건 김원비 작가가 쓴 것이라는 거. 네. 필명을 또 만들어. 그 괜찮다 그것도 김쿠에타핀을 아, 나는 뭘로 하지? 에드빌? 네. 뭐 여기저기 아파요. 아니면 이보다트? 이보다트는 뭐예요? 탈모 치료제? 아보다트. 아보다트. 아이고 노안 치료제. 네, 아보다트입니다. 아보다트. 네, 항상 먹으면서도 네. 리튬은 이제 조증 사파가 있을 때 처방하는 약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유명한 약인 거죠. 네, 좋은 약이고요. 조증에도 듣지만 사실 우울증에도 잘 듣는 약이어서요.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부작용이 있죠. 네, 네. 네. 오래된 약이기도 하고. 네, 네. 그 이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에 사실 앞고는 그 자기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연을 알고 있지만 자기 검열을 굉장히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들은 아마 많이 걸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절제를 하시면서 걸러서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소설을 하셨고, 근데 자기 경험 같은 경우에는 좀 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더라도 뭐 탓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고 쓰는 것 자체가 좀 자기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증 사파, 그러니까 조증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격렬하게 아, 네. 예, 맞아요. 써 놓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제 주변에 그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조증 때 무슨 일이 있는지를 그 드문드문 그냥 말하시는 분들을 몇 분 알고 계시는데 네. 그분들이 실제로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감정 상태를 겪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조증이 왔을 때 어떤 것들을 환자가 겪고 그 상황이 또 어떤 일들을 말미암는지에 대해서 설명으로만 들었는데 리단 선생님이 리단 작가님이 너무 생생하게 그 감각에 대해서 잘 써주셔서 확 와닿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주변에 양극성 장애인 뭐 친구들이라든지 동료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설명을 못 듣다가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정신병이라는 게 정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신병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번역어로 말하는 거랑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이 조증 설명한 것들을 찍어서 보내줬을 때 다들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다. 내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걸 보면서 번역어일 수밖에 없는 어떤 정신병에 대한 설명의 말을 리단 작가님이 이제 또 다른 언어를 또 그들에게 주었구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공감하더라고요. 네. 그 환자들이. 네. 그 임선진 선생님은 책으로 혹은 이제 환자들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 읽은 내용하고는 어느 정도나 이렇게
부합합니까? 이게 좀 질문 좀 이상하긴 한데 네. 혹시 정신과 전문의가 읽으면서 나도 잘 몰랐는데 이런 거였어라고 깨달은 부분이 혹시 저는 있다거나. 그런 거 많았고요. 이거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증이신 분들을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관찰했을 때 보이는 뭐 행동이라든지 뭐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구나. 이분은 이 조증 상태에서 우리는 이분의 공격성이 증가한다든지 말수가 많아졌다든지 뭐 물건을 자꾸 사시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조증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런 사연들이 다 담겨 있구나. 이거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점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책은. 네. 그래서 양극성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인 당사자나 아니면 그 가족이나 혹은 지인들이 특히 이 리단 작가님의 이 조울증 양극성 장애를 이렇게 묘사한 부분을 읽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책 표지에 병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네. 이제 작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타겟은 환자들인데 네. 저도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물론이고 그냥 주변에 환자가 없는 사람도 이거를 보면서 이게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제대로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정신질환 관련 수많은 책들 중에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한테 추천하지 않는 책도 많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뭐 이런 책을 읽어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책 읽지 마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책을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뭐 이렇다던데요라고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책은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추천할 만하다 아니다. 하다. 네, 하다입니다. 네. 그냥 하다 매우 하다. 매우 하다. 매우 하다. 네. 전 뭐 전공의 선생님들도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후보작 중에 하나가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벽돌책. 네, 벽돌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 플러토리라고 하는 저자가 뒤에 읽으면 좋을 책과 읽지 않으면 읽어서는 안 될 책을 또 목록을 뒤에다가 붙여 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뜻밖에도 읽어서는 안 될 책 리스트에 되게 많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책들. 네. 한낮의 우울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한낮의 우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하다 이 리스트. 네. 저도 잘 모르지만 네. 의외로 환자한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저는 리다님도 그걸 걱정해서 본인의 이야기도 최대한 드라이하게 쓰시고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제 느낌으로도 이거는 어떤 환자가 읽어도 어떤 가족이 읽어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해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도 좀 읽으면 좋겠다. 의대생들도 맞아요. 뭐 그런 의대생들이나 거에도 충분히. 전공의들 중에서 이 정신과에 관심 있는 네. 자, 이번 주에는 정신건강 주간을 맞이해서 리단님의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책의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환자나 가족들을 위한 진짜 중요한 정보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 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선진 선생님 수요일 날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